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 역량 강화 교육 중에 일환인 노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 재무회계 규칙은 물론 이제 법령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대로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재무회계 규칙에 해당하는 모든 그 규정들에 있어서 실제 기관의 운영과 그리고 시군구에서 관리할 사안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규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반드시 지금 안내해 드리는 설명해 드리는 이 장기요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을 꼭 숙지하셔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가장 최신으로 이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준 그런 규정집이고요. 그 부분만 이제 따로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부터 보려고 하고요.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받지 않은 그러한 장기요양기관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아마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받아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설치 신고와 지정 두 가지를 다 한 그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이라는 점 알아두시면서 지금부터 같이 이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나와 있는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내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을 가지고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도 회계처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계처리 일반 기준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분들께는 따로 매뉴얼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물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검색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 장기요양기관, 특히 노인복지시설로 설치받아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이 기관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기준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다. 이 내용을 규정해서 지키면서 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기준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을 텐데요. 지금 먼저 보시면은 목적이 있죠. 제가 제목에서 달아놓은 부분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회계처리 일반 기준에서 딱 짚고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가정하에 두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그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서를 작성해서 담당자가 문건을 만들면 이 내용을 이제 그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럼 상급자가 검토를 하면서 분명히 여기다가 노인복지시설인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들이야, 기관들이야. 그러니 이거를 명기를 해라 라고 해서 이 내용이
담겨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세입과 세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법령도 검색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더불어서 이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뭐 회계처리, 회계시설 회계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세입 처리해야 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당연한 내용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죠. 물론 지금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켜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10년은 참 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좀 시스템상 문제점들,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좀 운영해 보면서 시설을 운영해 보셨던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좀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생각하는 실제적인 운영의 회계 내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시스템상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 그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좀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 또 내용 자체도 어렵게 되어져 있는 부분, 또 뭐 많아요. 문제점이 말씀을 드리려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져 왔다라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더 간편하게, 더 간단하게, 편리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용어도 쉽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진짜 전문가적인 수준을 요하는 그런 회계가 아니라 누구나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회계의 내용, 단순히 가계부 수준 정도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무슨 회계의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처럼 막 이렇게 어렵게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좀 더 간소하게, 간편하게, 가볍게 만들어 가야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에서도 노인 장기요양 기관 부분이 따로 있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기관의 세입 예산 과목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입 처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검색을 하면 이 밑에 별표의 부분을 보시면은 이 노인 장기요양 기관의 세입 예산 과목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하면은 자 여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별표 서식을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별표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기관의 세입 예산 과목 구분이 있죠. 그리고 세출 예산 과목 구분이 별표 9, 별표 10에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보는 내용에서도 밑에에서 지금 그 내용을 다룰 거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수입 및 가상금 수입은 이라고 되어져 있죠.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과 세입 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입 처리 기준은 별점 2에 따른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낼 때요. 지금 시군구 공무원이 꼭 보는 부분이 장기요양 급여 수입과 가상금 수입에 대한
내역을 공단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장기요양급여 수입과 가상금 수입 그 액수와 그리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상의 데이터가 일치해야지만이 결산을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주의 깊게 다루셔야 하는 것은, 업무를 하셔야 하는 것은 이 장기요양급여 수입과 가상금 수입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실 때 청구하잖아요. 청구하면은 청구서 있죠. 그 청구서 내역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그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회계를 입력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16일? 저희가 16일 되죠? 16일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업무 시스템에서 날짜가 지금 16일에서 18일 16일에서 18일에 저희가 회계를 입력을 하고 계시죠? 이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16일에서 18일 때에 입력을 하실 때에 이 장기요양급여 수입과 가상금을 분명히 저희 청구서에 있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다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여기 감산이 발생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수입 처리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 얘기는 감산한 것까지도 데이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감산한 것까지 반영해서 입력을 해라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2월금 후원금 있죠. 전년도에 수령한 후원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 처리하여 후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월금 후원금은요, 우리가 운영상 후원금 받아서 운영에 사용할 수 있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의 운영은 가급적이면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서서히 줄여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화 시켜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기요양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장기요양 기관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복지에다가 중첩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지도 아니고 어떤 서비스 사업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후원금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후원금을 통해서 기관을 운영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 내용을 좀 더 강화해 가면서 서비스 수준을 높여 가면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후원금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줄여가면서 가급적이면 장기요양급여 수입과 가상금 수입, 본인부담금 수입, 그리고 비급여상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입을 발생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이 후원금의 비중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금은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이 복지시설로서 그냥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통해서 완전히 운영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요양 기관이라는 프레임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원금을 통해서 어떤 시설 운영비를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년도 2월금 식재료비 부분이죠. 전년도에 수령한 식재료비 수입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 처리해서 식재료비 구입에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전년도 그 식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씩 계속 물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식재료비 수입이 남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규정에서는 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 처리로 해서 내년도에 전년도 2월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수입 처리를 해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직원 식재료비 수입은요, 직원들이 시설에서 식사하는 경우 수령해서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누구한테 수령한다는 게 좀 부재가 되어 있는 게 좀 아쉽죠, 내용상. 근데 맥락상 보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수령해라 라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만 시설에서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요.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수령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직원들한테 식재료비 수입을 받고 싶어 하는 쪽의 운영자들이 운영비적인 면에 있어서 절감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원하는 기관들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원 식재료비 수입을 기관에서 지원한다라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든지, 이건 뭐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직원한테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 안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상 운영비적인 면에 있어서는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직원분들께는 복리후생 차원을 위해서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힘들게 일하시는데 종사자분들께서 직원 식재료비까지 종사자 급여에서 수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좋지 못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급여에 비과세 식대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비과세 식대에서 다시 그 직원분들께 식재료비를 수납받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비과세 식대를 지원해주고 다시 또 받으나 그냥 시설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아예 식대를 지원해 주는 거나,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둘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지만 복리후생 차원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직원분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은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운영하십사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급여에다가 비과세 식대를 드리고, 그리고 종사자분들께 식재료비를 식사비를 다시 수령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림상 봤을 때 좋은 내용은 직원분들께 그냥 식재료비를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사실상 더 좋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내용을 확실하게 그냥 시설에서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시설에서는 직원 식재료비를 직원분들께 그냥 수납을 하는데 이쪽 시설에서는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면 같은 1, 2, 3, 5등급 어르신의 수가를 받는 시설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한쪽에서는 기타 운영비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복리후생비로.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로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에다가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복지부에서 다만 시설에서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 문장을 담아놓은 것은 상당히 좀 무책임한 내용이 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튼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은요, 이 직원 식재료비를
직원으로부터 수납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내용 다 떠나서 뭐 직원 식재료비를 가지고서 뭐 어떤 법적으로 크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직원 식재료비는 우리가 그냥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시는 상황에 있어서는요, 직원 식재료비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기타 운영비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전체 세입 내역은 세입결산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죠. 우리가 결산보고 때 그때 세입결산서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관항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세입예산 과목 구분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은 다 이해해야 되는데 뭐 관항까지는 안 보고 목까지만 봐도 될 것 같죠. 보면 본인부담금 수입은 알고 계시죠?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다. 식재료비 수입은 비급여 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이죠. 그리고 상급 침실 이용료는 비급여 대상 중 상급 침실 이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임이용비는요, 비급여 대상 중에 미용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비급여 수입이 있죠. 비급여 대상 중 식재료비, 또 임이용비를 제외한 비급여가 이 부분에 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타 비급여 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르신께서 개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 기타 비급여 수입 목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땡땡 사업 수입이라고 있죠. 보면은 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해 놨다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입소자, 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큰 의미 없는 내용의 목이죠. 네, 이건 뭐 거의 사용할 일은 뭐 크게 흔치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뭐 간혹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이 땡땡 사업 수입을요 잘못 이해해 가지고 입력하는 시설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땡땡 사업 수입은 어떤 사업 수입 뭐 이런 내용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관연도 수입이죠. 그래서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원래는 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연도에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전년도에 해당했던 그 내용이 뭐 20만 원, 50만 원이 더 추가가 발생돼 가지고 세입으로 발생한 것이 이제 관연도 수입, 지난 연도에 발생했던 그런 수입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관연도 수입도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결의서라는 것은요,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수입 결의로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관연도 수입은 큰 의미는 없다. 운영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연도 수입목도 그렇게 크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국고보조금 있죠?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에 거기에 보면 자금에 이건 국고보조금이다. 딱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이 이제 국고보조금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시도보조금 있죠?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다. 시도에서 따로 보조해 줄 때 나오는 그런 보조금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군구 보조금이 있죠.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다. 이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저희 시설생계 급여비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이래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아닌 거죠. 이거는 보조금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을 때 받은 보조금이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시설에서는요, 지금 411번부터 414번 요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간혹가다 한 번씩 국고보조금 받을 때 있었죠.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시군구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시도에서 뭐 한 1년에 50만 원 정도씩 연료비도 주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교양보험 제도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10년 정도 운영이 되니까 시도보조금 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다만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이 시군구 보조금은 지금 시설생계급여비로서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타 지정후원금 뭘 차례죠? 지정후원금이라는 거는요, 우리 기관에다가 딱 이렇게 지정해서 후원해주는 그런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다.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시설 공동모금회에다가 누군가가 지정해서 좀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사회복지시설 공동모금회에다 딱 의뢰를 후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양원에다가 난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공동모금회에서 모금 받아서 여기로 딱 지정해가지고 후원해 준 것이 바로 지정후원금이죠. 대부분 기관에서는 이 지정후원금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특별한 어떤 그런 후원이 아닌 이상. 보면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된 수입이다. 보면 여기 후원 목적이 딱 지정되어 있는 수입이라고 나와 있죠. 비지정 후원금은요,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후원 목적이 지정되었냐,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않았냐로서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후원 목적이 후원을 했을 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사용해 달라라고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지정후원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후원 목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비지정후원금으로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있죠.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입이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공단부담금인 거거든요. 근데 왜 꼭 굳이 이 장기요양급여 수입으로 가는지 참 모르겠죠. 그래서 공단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데 이 부분을 장기요양급여 수입으로 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가상금 수입 있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상금 수입인데 우리가 청구를 하면은 청구서에 보시면 장기요양급여 수입 따로 있고 가상금 수입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다 입력을 하실 때에 가상금 수입은 분명히 따로 입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물론 통장에는 돈이요 한목에 다 들어오고 있죠. 가상금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가상금 한목으로 들어오는 그 장기요양급여 수입과 가상금을 나눠 주셔야 돼요. 나눠서 가상금은 얼마, 장기요양급여 수입은 얼마 따로 나눠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통장에 3천만 원 들어왔다고 3천만 원 그냥 장기요양급여 수입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그 안에는 가상금 수입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해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회계를 맡기고 있는 기관은 이제 이런 부분이 관리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금융기관 차입금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렸을 때 금융기관이고, 기타 차입금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돈 빌렸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꼭 쓰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요, 그 빌렸다는 확인증 같은 것들이 있죠. 그 확인증 같은 것들을 첨부 자료로, 증빙 자료로 첨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법인 전입금은요,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은요, 사회복지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주식회사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의료 법인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한다. 그거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은 사회복지 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이나 그런 기타 법인들, 또 농협과 같은 비영리 법인들은 이 법인 전입금으로 하지 않고 따로 기타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 813번에 있죠. 이 전입금이라는 것은 운영자가 운영비를 넣어주는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서 우리 그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비를 넣어줄 때는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타 개인이나 기타 법인, 비영리 법인, 또 주식회사, 또 개인이 그 대표자가 운영 지원금, 즉 운영비를 시설에다가 지원해 줄 때에는 기타 전입금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은 법인 전입금 중에 후원금이 있어요.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해서 후원금이라고 해놨거든요. 이 참 복지부에서 머리 써서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쁘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입금이면 전입금이지 후원금은 뭐냐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마치 후원해주는 걸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에서도 기타 전입금 있죠? 보면은 여기에 기타 전입금을 후원금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시설에다가 기관 운영하려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이 운영비를 넣는 건데, 돈을 사실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 개인 대표자가 운영비를 대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걸 자꾸 후원금화 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개인이 사실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대주는 건데, 넣어주는 건데, 이거를 후원금으로 만들 수도 있게끔 해놔가지고 마치 꼭 이게 그냥 개인이 그냥 다 개인 돈 가지고서 어떤 그 공익적인 사업에만 쓰게끔 하려고 만드는 건지, 참 이런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은 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전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전입금으로 다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기관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다 그냥 무상으로 다 넣어주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운영비에 대한 인정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후원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후원금을 만든 기타 전입금을 후원금으로 만든 의도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 운영비를 인정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쪽이 좀 의아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운영비를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운영비를 대표자가 그냥 다 내세요. 이렇게 하고 운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후원금으로 그냥 처리해 주게끔 해가지고 마치 그냥 이 시설을 후원해서 그냥 운영하게끔, 개인 시설이 아니라 자꾸만 공공재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좀 좋지 못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년도 2월금 있죠? 전년도 불용액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된 금액도 전년도 2월금으로 세입 처리가 되고, 그리고 전년도 2월금 중에 후원금 부분이 있죠. 전년도의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2월 된 금액이다. 전년도 2월금 중에 식재료비 있죠. 남는 식재료비 사용하지 않은 거 2월 시킨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2월도요, 한계를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1월에 100만원, 2월에 200만원, 3월에 150만원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금액이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식재료비가, 자, 이걸 100%라고 볼게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100% 안에서 다 지출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식재료비는 실비잖아요. 그래서 실제 식재료 사용에만 들어간 부분만 받아야 되니까 전액 지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2월 된 금액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70%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30%가 남았어요. 그럼 이거를 2월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 금액 포함해서 또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100% 소진이 돼야 되는데 또 남았어요. 또 넘어가요. 또 남았어요. 또 넘어가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식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마무리를 치든 해서 남은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께 다시 돌려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식재료비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식재료비를 계속 2월 되는 상황으로 만들다 보면은 식재료비가 막 눈덩이처럼 남는 부분이 막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더불어서 식재료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케어스토리 장교양 기관들에서는요. 식재료비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계셔야 돼요. 매월 모니터링 하다가 마지막 달에 식재료비를 다 우리가 누적을 보고서 남는 금액을 다 털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식재료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식재료비는 2월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은 매월 식재료비를 확인을 해서 누적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식재료비가 지금 얼마 수입이고 이달에 얼마 수입이고 지출이 얼마나 됐고 남은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해서 2월 되는 금액이 없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914번이 이제 조금 새로 챙긴 내용 같아요. 땡땡 2월 사업비인데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땡땡 사업의 어떤 그런 사업에 뭐 2월 된 금액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뭐 특별히 저희가 어떤 뭐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2월 된 요 금액 요런 내용들은 특별히 저희 개인 시설 같은 경우들에는 뭐 적용될 사안은 크게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불용품 매각대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집기에 대해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비품, 집기, 기계, 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에 매각을 해서 팔아가지고 생긴 수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잡수입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우리 기관에서 비품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또 집기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죠. 기계와 기구에 대한 것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집기, 비품, 기계, 기구 다 개인이 산 거거든요. 그런데 다 개인이 사서 내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은 대표자 거거든요. 대표자 건데 처음에 이 집기를 살 때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이거 회계에서 인정 안 해주시잖아요. 인정 안 해주는데 팔 때에는 이 불용품을 팔 때에는 시설 회계에 또 넣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참 좀 나빴다 라고 좀 생각이 되죠. 개인이 재산을 다 또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 공적인 그런 사업인데 이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회계에다 넣어라 하고 처음에 설립할 때의 비품, 집기에 대한 부분은 회계에서 안 잡아주고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해놓은 상황이다라는 거 저희 케어스토리 장교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복지부에서 이거를 불용품 매각대로라고 해서 여기에 회계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품을 파악해야 되고 집기도 파악해야 되고 기계 기구도 파악을 해서 수량과 목록과 수량을
우리가 작성을 해놓고 관리를 하셔야 한다. 그 중에서 뭐 한 부분을 팔았다든지 반출됐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분명히 기록으로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불용품 매각대에 대한 부분은요, 복지부에다 좀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예금 이자 수입 있죠. 이거는 통장상에서 보면 기본 재산 예금 외의 예금 이자 수입이다. 보면은 기본 재산 예금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외라고 그랬죠. 원래는 이게 기타 예금 이자 수입이 그냥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했을 때 기타 예금 이자 수입으로 다 처리했는데, 지금 보니까 복지부에서 올해부터는 기본 재산 예금 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기본 재산에 대해 해당하는 그런 어떤 예치금? 예금? 네,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걸 빼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로 한정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통장에서 발생하는 기타 예금 이자 수입은 예금 이자에서의 그 수입 발생한 부분은 기타 예금 이자 수입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직원 식재료비 수입,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있다. 보면은 기타 잡수입의 설명을요, 재산을 팔았을 때 수입, 그리고 변상금, 그리고 위약금 수입,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좀 안 맞아서 이제 그 환불을 처리한 거예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10,000원을 그러면 시설통장에서 지출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10,000원이 다시 시설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10,000원을 지출한 금액이 본인 부담금에서 썼다고 쳐요. 10,000원을. 그러면 사실상 이 10,000원이 들어온 돈은 본인 부담금 수입이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10,000원에 대한 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본인 부담금으로 다시 환입시켜줘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환불금 10,000원을 주고 10,000원을 다시 10,000원 주고 산 물건을 환불 처리했을 때 그때 환불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원래 그 처리했던 비용으로 다시 넣어줘야 한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10,000원을 지출해서 결의서를 입력했죠. 자,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10,000원을 환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현금출납부 상에서만 10,000원이 나갔다가 들어온 걸로 해서 정리를 해서 끝내놓고 결의서에는 그냥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10,000원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왜 나갔는지 왜 들어왔는지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결의서로 작성해 가지고 결의서 종이 뽑아야지, 또 결의서 입력해야지, 일만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좀 이런 내용을 좀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기타 잡수입이란 부분에다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써놓은 내용들이 되는데, 방금 내용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10,000원 주고 산 물건을 지급해서 돈 주고 산 물건을 다시 환불했을 때 그러면 10,000원이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현금출납부 상에서만 잡아놓고 우리가 결의서는 입력하지 말자. 똔똔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왜 나갔다가 들어왔는지만 우리가 파악해 놓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이죠.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밑에 보면은 운영충당 적립금 있죠. 보면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세출되어 적립된 금액으로 특별회계로 잡고 있는데, 사실 운영충당 적립금 뭐 큰 필요는 없죠. 그냥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운영충당 적립금은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어떤 운영적인 부분에 돈이 필요할 때는 대표자분께서 지금 바로바로 넣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운영충당 적립금을 할 필요 있느냐라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요, 이제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에서
회계를 그냥 다 써야 될 때, 어떤 뭐 세입에서 잔액이 남기지 않고 이거 다 돈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데에다 그냥 적립시켜 놓는 거죠. 또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도 마찬가지더라. 우리 시설의 그런 설비들 개선하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목돈 나가니까 요 준비금으로 적립시켜 놓는 건데 이것도 특별회계죠. 그런데 굳이 뭐 이것까지 개인 시설에서 적립할 필요 있나? 지금 그 지출도 빠듯한 상황에서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적립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 다음 부분은 이제 세출 처리와 정산 방법인데요. 지금 교육 시간이 벌써 45분을 지나고 있어서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뒷부분 보는 걸로 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시고요. 지금 그 설명 들으신 부분들 좀 정리를 하면서 메모하실 부분들은 메모해 놓으신 것도 정리를 좀 하면서 다시 이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